미국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4만 명을 돌파, 뉴욕은 물론 미 전역의 의료 시스템이 점차 마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의 원격 수업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된 한 전단지는 이 같은 요구를 증폭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시가 올 가을부터 공립교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대용 전기 난방기구가 30여 년 만에 최악의 뉴욕시 화재를 일으킨 가운데 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4만 명을 돌파, 뉴욕은 물론 미 전역의 의료 시스템이 점차 마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존스 홉킨스대 통계와 각주 보건당국의 통계를 인용해 10일 기준 미 전역 입원 환자가 14만 1,358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14일 14만 2,273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14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또 이중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만 3,524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워싱턴대 연구팀은 오는 25일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며 이때 입원 환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27만 3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 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 의대 역시 27일쯤 입원 환자가 30만 명에서 35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의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71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4% 급증했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1,674명으로 전주보다 6% 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의 감염도 늘어나 전국 의과대병원 의료진의 최소 5%에서 7%가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고 의료진 부족을 보고한 병원이 1,285개로 일주 전보다 9%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도 병실과 의료진 부족에 따라 지난해 12월 32개 병원에 대해 비필수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지난 8일 40개 병원에 대해 추가로 2주간 비필수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의 원격 수업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된 한 전단지는 이 같은 요구를 증폭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하면서 뉴욕시 공립학교 내 더 많은 수의 학생과 교사들이 원격 수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로 배포된 전단지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대한 요구를 증폭시키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학생들이 11일 오전 11시 52분에 수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코로나로 인한 염려로 직접 학교에 가는 것이 편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원격 수업 옵션을 제공해 중요한 수업과 과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더 나은 안전과 테스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학생은 결석한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수업 중 일부분이 꽉 찬 강당에서 진행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월요일 출석률은 76%로 나타났으며 일부 교사 그룹은 월요일 교사노조 사무실 밖에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 교육국 대변인은 학부모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공립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며 코로나19 검사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화 시행, 환기 규정 등을 통해 학교를 계속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시가 올 가을부터 공립교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가을 신학기부터 공립학교 학생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며 보건 전문가들과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미국에서는 홍역과 천연두 등에 대한 예방 접종이 의무화돼 있다며 코로나19도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이처럼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등 최근 9일간 평균 출석률이 69%까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휴대용 전기 난방기구가 30여 년 만에 최악의 뉴욕시 화재를 일으킨 가운데 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0일 FDNI는 휴대용 실내 전기 난방기구가 오작동하며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방화협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휴대용 전기 난방으로 인한 화재 사건이 약 44%에 달하고 85%의 사망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도 조절 장치, 과열 보호 장치, 자동 정지가 되는 휴대용 전기 난방기구를 구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난방기구를 카펫이 아닌 맨바닥에 설치하고 절대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연결선에 연결하지 말고 반드시 벽에 직접 전기 코드를 끼우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가구에서 최소 3피트 이상 휴대용 전기 난방기구를 설치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2021년 개인 세금 보고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돼 4월 18일 마감됩니다. 연방국세청은 2021년치 개인 세금 보고를 오는 24일 시작해 4월 18일까지 진행되며 1억 6,910만 명이 세금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는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 등이 늦게 결정됨에 따라 2월 12일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다시 정상화된 것입니다. 또 납세자 4명 중에 3명 꼴인 1억 2,984만 명이 지난해 2,546달러보다 10% 늘어난 가구당 평균 2,815달러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한 세금 보고 600만 건과 수정 보고 200만 건 등 800만 건이 적체돼 있어 세금 환급은 조금 지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코비드 검사 키트도 잘 보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키트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가짜 키트가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식품의약청 FDA는 온라인상에서 가짜 코로나 검사 키트가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FDA는 가짜 키트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인증된 구매처를 통해 구매하거나 구매 전 FDA에서 허가를 낸 검사 키트 목록을 미리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내 16개 명문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을 줄이기 위해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스웨스턴대와 듀크대 등 5개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이 자신들의 모교를 비롯해 예일대, MIT, 시카고대 등 16개 대학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리노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소된 대학은 이들 대학에 컬럼비아, 펜실베니아,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등 동부 명문대학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지난 2003년 가정 형편에 따라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26개 대학 중 일부로 사립대학은 이른바 CSS 프로파일을 토대로 학자금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학생의 학비 부담 능력은 입학생 선발에서 배제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들 대학들이 담합해 학비 부담 능력을 학생 선발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 대학은 학비 부담 능력과 학생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계량적 공식을 개발,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비시민권자 80만 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가 9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공화당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어제 스테이튼-아일랜드 지방법원에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에 대한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본격적인 법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뉴욕주 헌법은 18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뉴욕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국민들이 미국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경계를 허물려는 이번 조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니콜 멜리오타키스 뉴욕주 하원 의원도 미국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투표권은 오직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 신성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 9일부터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시장, 감사원장, 뉴욕시 의원 등 뉴욕시 단위의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상원 인준청문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 인사말에서 우리는 경제와 강력한 노동시장을 지원하고 더 높은 물가 상승이 일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각종 정책적 대응과 백신 확보 등이 강력한 경제 회복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미국 경제는 수년 내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노동시장은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항상 그렇듯 도전은 남아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경기 회복 과정에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현상이 초래됐고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과정이 다른 회복 사례와 다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이 같은 차이를 고려해 목표에 다가가는 효율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018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의장에 지명됐으며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재지명을 받아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연임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허리케인과 화재,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액수가 1,45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가환경정보센터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1,450억 달러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50억 달러보다 53% 급증했고 198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환경정보센터는 지난해 피해액 10억 달러 이상의 자연재해가 20차례 발생했으며 지난달 미 중부를 덮친 토네이도, 허리케인 아이다, 서부 산불과 폭염, 텍사스 한파 등이 10억 달러 이상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재해로 인한 비용이 7,4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미국이 127년 만에 네 번째로 더웠던 해로 기록되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민행재해보험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자연재해로 각국 보험사가 부담한 비용은 1,200억 달러로 201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기 좋은 주 2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윌렛 허브가 발표한 2022년 자녀 키우기 좋은 주 순위에 따르면 뉴욕주는 종합점수 61.81점을 획득, 65.21점을 얻은 매사추세츠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생활환경 부분 2위, 건강과 안전 부분 8위, 교육과 자녀 양육 여건 부분 5위, 적정 주거생활비 부분 6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적정 주거생활비 부분에서 4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57.01점으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3위는 버몬트주, 4위는 미네소타주, 5위는 네브라스카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가장 좋지 않은 주는 미시시피주이며 지난해 꼴찌였던 뉴멕시코주가 49위로 조사됐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베이징에서는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텐진에서는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송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텐진시의 한 재래시장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채소를 팔던 매대는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텐진 지역이 봉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사재기에 나선 겁니다. 경찰들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텐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40명. 이 가운데 최초 확진자 2명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 상당수가 최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로 오미크론 감염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허난성 안양시에서도 2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28일 텐진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텐진에서 이미 오미크론 확산이 이뤄졌고 다른 지역으로도 퍼졌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텐진과 고속철로 30분 거리인 베이징은 동계올림픽을 25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텐진에서 베이징으로 오는 열차가 도착하는 베이징 남역입니다. 오늘 텐진발 139편의 열차 가운데 84편의 열차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베이징시 방역당국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텐진 베이징 통근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또 지난달 9일 이후 텐진을 방문한 사람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11일 아침 마하-15로 추정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가 발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 공립도서관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일부 도서관을 잠정 폐쇄하거나 개관 시간을 대폭 줄여 이용객들은 사전에 개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카나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카나다를 여행 경고 4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UCLA 의대 한인 교수인 저슬린 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 에이즈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대 의대가 지난 7일 세계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인체에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으며 57세 환자는 사흘째 성공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퀸즈 플러싱 컬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41에비뉴 인근의 한 중국계 마사지 팔러 앞에서 44세 남성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09년 준공된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58층 호화 아파트가 연간 1.5인치, 3.8cm씩 침하 중이며 연간 3인치, 약 7.6cm씩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개월간 반도체 매출에서 인텔을 앞섰던 삼성전자가 며칠 뒤 나오게 될 1년치 실적에서 인텔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매출 왕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0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49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11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